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 간의 돈 문제로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경제적으로 신경 써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네요. 괜히 우리 엄마만 고생시킨 이 사건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경 씨, 요즘 남편분 식당 잘 돼요? 그래도 입지 좋은 곳에 있다던데. 안 망하기야 하겠죠. 근데 뭐 대박은 아니라서 고민이 많아요. 다음에 우리 한번 놀러 가야겠다. 김치랑 청국장 맛있다면서요. 아, 어디서 그런 소문이. 그래도 고마워요. 말이라도. 저희는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고 남편은 3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에요. 원래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회사를 박차고 나와 시작했는데 길목이 좋은 덕에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많아졌어요. 주력 메뉴는 청국장이라 옛날 입맛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이요. 근데 예전에는 더 감칠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뭔가 덜하네요. 주방이 뭐 바뀌셨나요? 아, 바뀐 건 없는데 뭐가 문제였으려나? 맛이 달라졌나요? 네, 뭔가요. 하여튼 한번 알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렇게 개업 초에는 나름 괜찮던 손님이 점점 줄고 맛이 달라졌다는 불만도 자주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걱정이 태산 같아 보였죠. 아이 참, 어쩌지? 맛이 어디가 잘못된 걸까? 나도 잘 모르겠네. 주방 이모를 한번 바꿔볼까? 그럴까? 근데 이번 달 유리 학원비도 나가야 하고 카드 할부도 많고. 뭐 그래도 망하기야 하겠어?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 남편도 일하니 설마 집안이 기울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그저 답답했죠. 저는 뭐든 똑부러지게 처리하는 성격이라 그럼 메뉴를 바꾸든 마케팅을 달리하든 뭔가 해보자라고 하면 남편은 또 우물쭈물하며 그래야 하나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도 바꿔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생각이 뭔데? 말 좀 해봐. 응? 아, 생각해 놓은 게 있긴 한데. 뭔데? 빨리 말해. 돈 못 모인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뭔가 바꿔야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좀 더 생각해 볼게. 장사는 안 되고 빚은 쌓여가는데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우유부단에 망설임만 가득하니 속이 터질 지경이죠. 아우, 정말 답답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일하시는 가게는 어때? 장사는 그래도 잘 되지? 여기도 뭐 그냥 그럭저럭이지. 에이, 엄마. 거기는 진짜 운이 좋은 거지. 엄마 가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어. 김치찌개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엄마 손맛 덕분이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네. 친정엄마는 요즘 지인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원래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엔 저희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한식 솜씨가 좋으셔서 친정엄마가 일하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선 식당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일하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도 방법을 좀 마련해 볼게요. 엄마, 또 연락할게. 그래,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부탁 좀 하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줄게. 에이,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엄마도 좀 쉬세요. 그래, 너도 너무 걱정 말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날이 갈수록 손님은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대출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서 점점 초조해졌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깨가 축 처진 채 들어왔길래 앉히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이리 와서 앉아봐. 뭘 그렇게 힘없이 다녀. 왜 또 그래.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답답한데 너까지 왜 이러냐고. 아니 대체 무슨 수를 쓰겠다는 거야. 저번에 생각해놨던 게 뭐였어? 남편은 한숨만 푹 내쉬고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답답해서 내가 뭐라도 해보라고 채근했죠.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해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한텐 딱히 대안이 없어. 지금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도 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맛이 바뀌었다는 손님들 반응이 계속 걸려서.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께 한번 부탁드려보면 안 될까? 아줌마 또 바꾸는 건 도박인데다 소문도 안 좋고. 뭐? 우리 엄마? 이미 일하는데 어떻게 오셔? 거긴 집에서 한참 먼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 장모님만큼 음식을 잘하는 분이 없어. 손님도 그 미세한 손맛 하나에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장모님 김치면 확실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생각 좀 해봐야겠네. 가족끼리 일하다 틀어진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일단 좀 더 고민해 볼게.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쉽지도 않고 괜히 남편이랑 같이 일하다가 관계가 틀어질까 싶어 고민이 됐죠. 남편이 일 처리를 똑 부러지게 하고 문제없이 처리한다면 좋겠지만 또 덤벙거리다 일이 틀어지면 그 후엔 어쩌나 싶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남편이 언제나 이런 식이니. 내가 다 관리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네. 며칠을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그새 남편이 엄마한테 몰래 부탁을 했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야 알게 됐어요. 박서방이 와서 사정하길래 일단 식당 정리되면 도와주기로 했어. 월에 200씩 준다고는 했는데 지금 일하는 데보단 적지만 어쩌겠니. 가족인데. 뭐야?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엄마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쩌니. 난 다 공유된 줄 알았지. 굴비니 과일이니 바리바리 싸와서는 무릎 꿇고 빌더라.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 절박해 보이지 않겠니? 사람 살 길은 열어줘야지. 내가 도움이 된다면야 그게 뭐 대수겠니? 도와야지. 정말 고마워요, 엄마.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하는 일인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됐어. 너희는 얼른 대출이나 갚고 잘 살 생각만 해. 알겠지? 엄마는 연신 괜찮다고 하시면서 일을 해주신다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가 손도 안 좋고 무릎도 성하지 않아서 오래 일하는 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런 거 무슨 소용이냐며 그냥 하시더라고요. 정말 장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당신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앞으로 상의라도 좀 하고 가. 우리 엄마인데 나한테도 관계가 있는 일 아니야. 미안해. 네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도 내가 장모님 잘 모실게. 잘 모시기는 바라지도 않고 임금만 밀리지 말고 드려. 엄마가 그래도 진짜 많이 마음 먹고 오시는 거니까. 알지. 당연히 알고 말고. 장난처럼 듣지 말고 진짜야. 엄마 손목이랑 무릎이랑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일을 더 많이 하시면 병원비도 더 들 텐데 지금 받고 있는 돈으로는 부족해. 우리 빚내서 도와주신 거니까 명심해.
알았어. 꼭 그럴게. 미안해. 남편 가게가 휘청거릴 때부터 나는 긴축 재정을 하면서 아이 옷도 아끼고 식단도 하나하나 짜가며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결국 엄마에게 부탁까지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엄마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오후에만 일하는 조건으로 못을 박았어요. 남편이 다정하고 사람은 좋지만 우유부단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기는 경향이 많아서 불안했죠. 혹시 모르니 엄마에게도 계약서를 받아두라고 했어요. 엄마, 그냥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일하시다가 남편이랑 무슨 문제 생기면 꼭 저한테 말해야 해요. 알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겠니? 가족인데. 박서방 좀 믿어줘라. 아니,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 그런다면 꼭 얘기해요. 그리고 계약서도 꼭 작성하자고 하세요. 알겠죠? 알았다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은 점점 잘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웨이팅할 정도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김치 맛이 끝내주네요. 이거 누가 담근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담그신 겁니다. 감칠맛이 다르죠? 네, 다시 옛맛이 돌아왔어요. 청국장도 이 집에서 한번 먹고 나면 하루가 든든해요, 아주.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기분 좋네요. 또 오세요. 네, 혹시 김치 판매도 하나요? 판매요? 판매는 안 하는데 조금 드릴까요? 이거 판다고 하면 사서라도 먹을 김치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손맛 덕에 남편 가게는 점점 잘 되었고 1, 2년이 지나서는 김치도 따로 팔면서 추가 수익이 생기게 되었죠.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손님이 끊이질 않으니 남편 얼굴도 폈고 엄마도 너희 가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좋다라고 하셨죠. 다 엄마 덕분이지 뭐. 진짜 우리 엄마 손맛은 어디서든 통하네. 그나저나 박서방은 괜찮다니? 일부러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엄마. 대출금도 많이 갚았어요. 이제 차도 뽑을 수 있을 것 같던데. 엄마, 임금은 잘 받고 계신 거죠? 당연하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준비해야 하는데 얼른 일어나야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엄마한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엄마도 별 내색이 없으셔서 돈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만날 때마다 물어봐도 엄마는 그냥 잘 지낸다고만 하셨으니까요. 그게 뭐야? 뭐 준비하는데? 아, 장모님 선물. 이번에 선물 들어왔길래. 우리는 안 쓰잖아. 장모님 드리려고. 남편은 홍삼이니 여러 가지를 바리바리 싸서 제 앞에서 드리기도 하고 저랑 있을 때도 장모님께 옷 한 벌 사드려야겠다는 말을 하니 월 200씩 당연히 드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늘 사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온 물건을 주는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 곶감 같은 거 좋아하시나? 곶감은 또 왜? 뭐 또 들어온 거 있어? 추석 선물. 가게 손님이 주셨더라고. 어머님 드리려고. 당신, 그래도 맨날 선물만 드리면 어떡해. 좀 새 걸 사서 마음을 표현해야지. 좋은 제품이긴 한데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런 거 받아 쓰시는 분은 아니잖아. 아, 좀 그런가? 그래도 내가 돈 모은다고 그런 건데. 아휴, 됐어. 되도록 좋은 거 있으면 드리라고. 속상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작은 문제인데 이게 쌓여서 좋을 일은 없겠다 싶기도 했고 남편도 한번 크게 돈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서 부담되는 지출을 줄이려는 걸려니 싶었죠. 아니, 그나저나 나 차를 하나 사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차? 바꾸려고? 어떤 걸로? 아니, 비싼 건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중고만 탈 수는 없잖아.
그래도 신형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어쭈, 돈이 많이 모였나 보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그즈음 남편은 경제 상황이 조금씩 풀리니까 차나 새 옷들을 자주 사더라고요.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못 살았다 보니 더 빨리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게 보였어요. 당신 또 코트 샀어? 무슨 돈으로 자꾸 산대? 아, 할인 80%야. 내가 돈이 어딨어. 할인받은 게 아니라 할부는 아닌가? 수상한데? 돈이 어디서 자꾸 생겨? 아니, 나도 좀 좋은 옷 입자. 낡은 거 안 입을 때도 됐잖아. 알았어. 대신 곧 가계부 작성할 거니까 영수증 가져오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 사정이 나아지고 있고 고생한 대로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남편한테는 타박하면서도 속으론 저렇게 자존심 세우고 다니는 게 내심 좋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더 지나서 엄마한테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집에서 일하는 중. 업무가 좀 남아서. 그래, 바쁘지? 근데 왜요? 엄마, 무슨 일이야? 말씀 좀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나 3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3만 원? 그 정도 돈이 왜 필요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차비가 없어서 집에 갈 수가 없다. 택시 타려고 하는데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뜬금없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당장 모시러 가겠다고 하고 차를 몰고 식당 앞으로 갔어요. 남편은 오늘 친구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서 먼저 퇴근한 상황이었고 엄마 혼자 계셨죠. 엄마, 여기요, 여기. 차 타요. 아이고,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 추울 텐데. 엄마, 도대체 왜 잔고가 없어요? 3만 원도 없어요? 아, 참, 요즘 추워서 택시 자주 탔더니 잔고가 바닥났나 보더라고. 미안해. 아니, 미안할 게 아니라 월 200씩 받는 돈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병원비로 다 쓰셨어요? 저는 월 200씩 받으신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무슨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택시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가는 상황이면 엄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를 당한 건 아닌가 싶어서 물었더니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엄마 입에서 남편에게 임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딱 벌어진 거죠. 엄마, 3년을 일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그 사람 지금 차도 바꾸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는데 엄마한테 줘야 할 돈을 자기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가게 사정이 안 좋을 때 200씩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상을 하고 다가와서는 어머니, 제가 지금 급한 빚이 있어서 이거 이자만 내고 다음 달부터는 꼭 급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엄마는 그 말이 안쓰러워서 아니다, 무리하지 말아라 하셨지만 그걸 그냥 얼렁뚱땅 넘긴 거였죠. 사위가 저렇게까지 식당을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기다 대고 돈 달라고 하긴 어렵더라.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괜히 싸움 만들지 말고. 엄마,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에요? 저 이거 가만히 못 있어요.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닥치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저한테는 어떤 차를 살까 고민된다며 여러 이미지를 보여주던 모습들이 떠오르고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사람들 사이에서 꿀리기 싫어서 차 사고 옷 사고, 정작 엄마는 차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싶었어요. 엄마에게는 이자까지 받아내서 다 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침착하자. 지금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추스려야 돼.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괜히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것 같았죠. 그래서 차분히 생각을 가다듬었어요. 참 뻔뻔하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200이 큰 돈도 아닌데.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 일단 기다려보려고. 하나하나 잡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자칫하면 더 큰 문제로 될 거야. 법적으로 가려면 하나하나 증거를 남겨야 돼. 차분히 해봐. 일단 뭘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야.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아는데 소개시켜줄까? 친구가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터뜨려야 한다라고 하길래 더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서 효율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논의했죠. 그러고서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만취한 채 집에 들어왔을 때 차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여보, 차를 사려면 대출을 좀 받아야 할 텐데 당신 잔고가 많이 채워졌나? 어때? 에이, 그럴 정도는 당연히 되지. 그래, 대출 가능한 정도가 얼마나 될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통장 좀 줘볼래? 진짜 좋은 차로 사야 되잖아. 남편은 살짝 알딸딸한지 아무 생각 없이 통장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가서 통장 정리를 하면서 거래 내역을 봤어요. 확실히 엄마에게 돈을 보낸 내역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략 한 통장에만 5천만 원 정도가 찍혀 있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왜 임금을 안 준 걸까? 욕심을 부린 것으로 밖엔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북엇국을 끓여주면서 살갑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통장 정리해봤더니 돈을 꽤 모았대. 그래도 국내 좋은 차를 살 정도는 될 것 같더라. 그니까 좋은 건 아니라도 꽤 괜찮은 걸로 사면 어떨까 해. 엄마가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나아졌지? 엄마한테 고마우니까 선물이라도 사줄까? 엄마한테 돈을 쓰는 걸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보고 싶어서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니 남편이 엄청 당황하더니 눈이 빠르게 굴러가더라고요. 아, 선물? 어떤 선물? 좋지 뭐. 그치. 그래도 우리 가게가 엄마 때문에 살아난 건 맞잖아. 그래야 장모님 솜씨가 좀 좋냐. 당연히 드려야지. 손님 많이 늘었다. 선물 뭐 말만 해. 걱정하지 마라. 그럼 엄마한테 선물 사줘야겠네. 근데 얼마짜리를 사드려야 할지 고민이네. 남편은 눈을 굴리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뭐 비싼 건 안 사줘도 되지. 엄마가 요즘 가구도 바꾸고 싶고 옷도 좀 사고 싶으신가 봐. 그래? 그게 얼마나 되려나? 왜 그럴까? 한 번에 사겠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 역시 장모님 검소하시잖아. 그래서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네. 내가 내일 은행 가서 만들어 드리려고. 선물보다 이거를 먼저 드리자. 카드 만드는 거는 괜찮지. 그래, 알았어. 남편은 근심하던 표정이 풀어지면서 가볍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이 모든 순간을 녹음했고요. 다음 날 신용카드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받아냈어요.
여기까지는 남편이 순순히 줬는데 소득증빙 자료로 써야 한다며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했을 때는 머뭇거리더라고요. 아니, 그걸 지금 말을 하면 어떡해. 일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 중 아니야? 점심시간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나는 뭐 준비할 때 같이 안 하냐? 당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식당 이모랑 엄마랑 둘이서만 하지. 아우, 진짜. 잠깐 기다려. 남편은 금방 해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3시간이 지나도 답이 안 왔어요. 제가 전화를 7통을 넘게 거니까 그제서야 손님이 많아서 바쁘다, 뽑으려 했는데 프린트가 고장이 났다, 파일 변환을 못하겠다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내가 그냥 가서 할게. 어딜 와 지금, 손님들 많은데. 아니, 그걸 꼭 오늘 해야 하는 거냐고. 오늘 꼭 해야겠는데? 당신은 왜 그 간단한 걸 이렇게 빙빙 돌려대? 아니,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상도덕에 안 맞는 일인데 이게. 모르겠고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노트북 켜놔. 이대로 피하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직접 하겠다며 남편의 식당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사실 속이 좀 상했는데요. 진짜 우리 엄마한테 땡전 한 푼도 안 줬다는 것도 그랬지만 이걸 숨기려고 든다는 게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나랑 애도 낳고 지내던 남편이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이었는가 싶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알렸고 급여 명세서를 받아내는 전 과정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일단 직접 만나시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셔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하시고요. 급여 명세서를 받을 때 핑계대는 것도 녹음해 오시면 좋아요. 아까 통화도 다 되어 있죠? 네, 지금까지 계속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통장 입금 내역 3년치를 뽑아서 들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발뺌을 했을 때 보여주시면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끝내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꼭 받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게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거라서 엄연히 불법 침입은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와 다시 한번 합을 맞추고 남편의 가게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할까봐 긴장을 한 채로 서 있더라고요. 왜 그래? 앉아. 아이고, 배고프다. 나도 밥 좀 먹어야겠어. 밥도 안 먹고 지금까지 뭐 했어? 뭘 하긴 뭐래. 얼른 밥 줘.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당신 아까 주기 어려웠던 서류, 그거 발급받기가 그렇게 어려웠어? 아니, 내가 컴퓨터 잘 못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뭐가 계속 막히더라고. 그럼 내가 직접 해도 되는 건가? 오늘까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 집에 가서 차분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10분이면 되는 건데 지금 몇 시간째 씨름 중이야. 당신 못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 도둑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아까부터 바쁜 사람 잡아놓고 이런 거나 물어보는 게 맞아? 왜 화를 내실까? 나는 그냥 간단한 건데 왜 그러나 해서. 이때 당연히 녹음 중이었는데 남편이 발끈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3년 동안 엄마가 결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그런 건 또 왜? 그런 적 없어. 장모님이 무슨 결근을 해. 그래,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당신 같으면 그런 직원한테 월급 안 주는 사장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었어요. 뭘 처리해? 누가 임금을 안 줬다고? 당신 가게가 점점 잘 된 게 우리 엄마 덕분 아닌가? 월 수입이 있었다면 200 주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왜 이거 하나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뻔뻔한 사람아. 적어도 아니라고라도 해. 성이라도 있어야지. 거짓말할 거면 계좌이체 내역이라도 줘. 제발. 아니, 그게 안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세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남편은 꼬리를 내리며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꼴 보기 싫었지만 꾹꾹 참으면서 대화했습니다. 세금 문제라니? 그런 큰일이 있으면 나한테 상의를 해야지. 당신은 항상 제멋대로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맞잖아.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데?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알았어. 카드 만들어 줄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남편이 대뜸 화를 내는 모습이 찌질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식모처럼 부려먹었나 싶었어요. 참나, 카드.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나? 당신, 우리 엄마 돈 없어서 걸어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알고 있었어? 뭘 걸어다니시고 뭐 밥을 못 드셔. 급여 정확하게 준 거 맞아? 맞으면 증거 내놔. 이체 영수증 줘보라고. 하면서 엄마 통장에 찍힌 3년치 내역을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당신 한 번도 이체한 흔적이 없는데? 현금으로 줬다면 말해봐. 내가 오해한 거면 설명해봐. 남편은 말문을 잃고 종이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래?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장모님이 이 상태인 줄 알았으면 빨리 말해야지. 당신은 배불릴 돈은 있으면서 우리 엄마 줄 돈은 없어? 이게 사람이야?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추한 모습을 본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반찬이며 여러 가지 싸서 왔더라고요. 예상된 스토리에 질리기만 했죠. 아니, 며느라기야. 이런 일은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없니? 꼭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시끄러우세요, 어머니? 이 일이 지금 200씩 3년이면 7,200만 원이에요. 어머니는 이 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 엄마는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뭘 그렇게 트세게 나오니? 사기? 사기는 무슨 사기? 사돈이 우리 힘들다고 와주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 지금 비웃니? 이게 어디서 비웃어? 어머니, 근로계약서가 있었고 정해진 급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가 식당을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살리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오셔서 도우세요. 시어머니가 더 설득하려 하길래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됐고요. 증거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들 너무 물러요. 아세요? 이제 소송 들어가서 가게 차 앞 들어가게 할 거니까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봤죠. 노려보셔도 소용없고요. 빨리 돌아가세요. 저 지금 아들 가게 엎으러 갈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돌아갔고 저는 그 길로 남편 식당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변호사에게도 전화했죠. 변호사님, 마무리하러 가요. 제가 문자 드리면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가게에 들어서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여기로 좀 와보세요. 지금 임금 체불이 심각해요. 사람들은 저를 주목했고 저는 더 크게 외쳤어요.
200만 원씩 총 7,200에다 이자 1,300까지 합하면 8,500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송 걸려고 가는 길이니까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빨리 주세요. 남편은 손님들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 지금 해. 임금도 안 주면서 부려먹었다고 확 소문낼 거야. 지금 당장 어떻게 갚아? 돈이 없는데. 네 차 살 돈은 있고 갚을 돈은 없고 한 달 안에 마련해서 갚아. 이렇게 말하고 가게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 나와 붙잡았어요. 한 달 안에 그 정도 돈을 마련하려면 가게 팔아야 해. 그걸 바라는 거야? 응, 그러기를 바라. 뭐 내가 알 바야? 이제 우리 부부도 아니니까. 저는 남편 얼굴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네가 나오는 태도 보니까 더 나아질 생각이 없구나. 우리 이혼하자.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 남편은 뭘 이렇게까지 하냐며 소리쳤어요.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독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하냐고. 평생을 함께 했는데 이 정도 일로 그럴 수가 있니? 너한테 우리 엄마가 식모살이 하는 게 그 정도 일이야?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걸어 다녔다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뭐? 잘 모셨다고? 웃기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인 거 다 아니? 아니, 이제부터 잘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차 바꿀 생각은 하고 우리 엄마 돈은 안 주고 너 배불리면서 우리 엄마는 쫄쫄 굶으라고 한 거야?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바보지. 우리 엄마 고생만 시키고. 법적으로 재산 나누고 우리 엄마한테 변상할 거니까 양보할 생각하지 마. 이미 변호사 준비 다 돼 있어. 곧 올 거니까. 바로 그때 변호사가 차에서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진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친정 어머님께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민사상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동청에 신고라니요? 정말 막장으로 치닫는구만. 그리고 악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해 오신 것이라면 형사사건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사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자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을 사시는 것보다는 조용히 합의하시고 갚으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손을 덜덜 떨며 고의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척은 그만하고 그런다고 봐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애꿎은 소송 비용, 벌금 날리지 말고 원금이랑 이자만 줘. 그럼 깔끔하게 끝낼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이번 달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구해? 그렇게 큰 돈인 줄 알았으면 좀 아껴 썼어야지. 남편이 제 발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변호사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앞에 앉아 울고 있었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변호사님 덕분에 한 굽이 넘겼네요. 이제 재산 압류 조치를 통해 압박을 넣을 겁니다. 소문이 중요한 장사라서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그 후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식당 앞에서 장모 등쳐먹은 사위라고 써서 현수막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편은 곧 꼬리를 내렸고 일주일 뒤 엄마에게 모든 돈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그새 돈을 다 보냈어. 이 많은 돈을 어떡해. 엄마,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덜 받은 거야. 엄마가 겪었던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나 싶었는데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차 사느라 모아둔 돈을 이미 다 쓴 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식당 아주머니를 통해 들으니 시어머니에게도 남은 돈이 없어서 담보대출로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남편은 이혼만은 피하자고 여러 번 찾아왔지만 더 이상 마음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로도 찾아왔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리고 너무 파렴치한 사람이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당신이랑 나랑 가족 관계를 유지해? 이 말을 끝으로 남편과 저는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할부가 남아있는 차까지 팔아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의 차까지 처분해 남편은 완전히 무일푼이 된 셈입니다. 요즘 분위기 장난 아니야. 시어머니가 식당으로 오실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낙동강 오리알 신세야. 둘이 같이 살고 있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 아무 말이 없어져서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여길 떠야 할 것 같아. 저희 집도 처분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었고 식당은 아줌마가 바뀐 뒤로 점점 장사가 안 돼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저는 다시 평화를 찾았고 엄마와 함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 일련의 경험을 겪으며 조금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본인 탓에 제 결혼 생활이 망가진 것 같다고 하시며 미안해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계셨기에 그나마 결혼 생활이 연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그런 마음은 전혀 가지지 말라고 다독여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엄마, 우린 서로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엄마한테 그리한 사람이면 그저 헤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죄책감 갖지 마. 알겠지? 내가 다 미안한데 그래도 네가 잘 마무리했으니. 우리 아들도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 엄마가 잘 돌봐줘. 빈자리 안 느끼게 잘 키울 테니까 난 엄마만 있으면 돼. 그 후로 남편의 가게 근처를 지나칠 때면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상가 사람들에게 들으니 시어머니가 가게 주방을 맡고 있지만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아유, 손님이 영 안 와. 김치 맛이 변했으니 올 리가 있나. 친정어머님은 요리 솜씨가 좋으셨나 봐. 그러게요. 그래도 고정 손님들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손님들 대하기도 시모 성격으론 힘들겠지.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도 않으신다니. 상가 사람들은 어머니께 가게를 직접 운영해보면 어떠냐며 권하셨고 결국 어머니는 가게를 열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십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한 단골들이 끊이질 않고 찾아와 장사가 잘 되고 있죠. 가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도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쫓아내버려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어? 그래, 나도 네가 있어서 좋다. 남편 빨리 여의고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나 했는데 우리 똑 부러진 딸이 있으니 든든하지 뭐. 엄마,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힘내서 살아보자. 이제 우리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져 지역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이을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어머니도 손목과 무릎을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죠. 종업원도 점점 늘리고 조만간 더 큰 건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저는 회계사무소를 그만두고 어머니 가게에서 전업으로 돕고 있어요. 음식 맛이 정말 좋아요. 고향의 맛이랄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많은 서비스로 맞이할게요. 또 들러주세요. 김치 혹시 판매도 하나요? 아, 원하시면 김치 좀 싸드릴까요? 어머니의 김치가 인기가 좋아 판매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하늘이 기회를 주고 누가 그 기회를 알아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관계는 언젠가 금이 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